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니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멘탈이 정상화되고 있지 않는 희미입니다.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전에 다녀오긴 했는데요. 아주 귀여운 저의 조카들이랑 재미있게 노는 것까진 좋았는데 제가 온전치 못한 정신으로 좀 다녀왔더니 완전히 기력이 쏙 빠져가지고 귀가를 했습니다. 성심당에 가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순수롤하고 비욘세님이 추천을 해주셨던 소금 크루아상 그리고 맛있어 보이는 15겹 크레페까지 다 사왔는데 올라오는 길에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다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대전 파이룸에도 가서 바닐라 크루아상이랑 소금빵이랑 또 뭐 샀지? 크림슈랑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사서 왔는데 올라오는 길에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진짜 차 안에서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이룸에서 산 그 크림슈를 올라오는 길에 운전하면서 우걱우걱 다 먹었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성심당에 가서 사온 순수롤도 맛있었고 그리고 파이룸에서 제가 운전하면서 먹었던 그 크림슈도 다 맛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크림 처돌이어가지고 크림류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잡음이 조금 들린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에어컨을 켜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여름에 집에서 녹음을 하게 되면 이 언제까지 땀을 흘리면서 계속 할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일단 에어컨 소리가 녹음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겸 한번 켜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잠깐 소리를 좀 녹음을 해보고 제가 듣기에도 조금 너무 거슬린다 싶으면 그냥 땀 흘리면서 녹음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요즘에 원래 계절에 맞지 않게 너무 더웠다가 또 어떨 땐 또 너무 서늘한 것 같기도 하다가 비도 장마인데 왔다가 갔다가 엉망진창이어가지고 지금 날씨를 가늠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 날씨는 사실 되게 막 덥다 뜨겁다라기보다는 좀 후덥지근하다 약간 찜통에 있는 느낌이었다? 약간 그런 거였어요. 오늘 밤부터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던데 어쨌든 지금 에어컨 소리가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이 소리가 얼마나 차이가 날지. 근데 지금 제가 에어컨 소리를 들으면서 녹음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해도 좀 소리가 시끄럽긴 하네요. 일단 지금부터 끄고 하겠습니다. 이제 선풍기 소리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선풍기를 켜고 녹음을 하면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어컨과 선풍기 소리를 테스트하는 약간 그런 방송의 느낌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최근에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원래 멘탈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지인 중에서 희미는 유리 멘탈이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누가 봐도 굉장히 멘탈이 약한 편이거든요. 근데 보통 멘탈이 깨지더라도 저 맛있는 거 먹으면 금방 올라오고 재밌는 거 보면 또 금방 올라오거든요. 근데 요즘에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멘탈 회복이 더딘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몇 주 전부터 이게 원래 보통의 나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더 이상 복구하기 힘든 멘탈에 치명타를 입어서 약간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흔들리고 있는 상태여서 왜 제가 그런 얘기 몇 번 했었잖아요. 저는 정신적으로 뭔가 타격을 입으면 그게 신체적으로 바로 드러나는 사람인데 그게 이제 회복이 안 될 정도로 많이 깨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나였다면 이렇게까지 부주의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일들도 몇 번 있었고 아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하고 나 스스로 되게 의문을 가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몇 주 전부터 가만히 몇 년 동안 정말 잘 썼던 제가 경산에 살 때부터 거의 10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8, 9년 정도 이사를 그렇게 다니면서도 한 번도 뭔가 깨질 일이 없었는데 이 전신거울이 가만히 있다가 말도 안 되게 퍽 하고 엎어져가지고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의 핸드폰이 박살이 나기 전에 이미 전신거울이 한번 박살이 났었어요. 근데 가뜩이나 이 좁은 원룸에서 전신거울이 깨지니까 파편이 정말
온 집 구석구석으로 다 튀었더라고요. 제가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계속 발에 밟혀가지고 일단 상처도 많이 나기도 했는데 제가 다치는 것보다도 가만히 있던 전신 거울이 왜 갑자기 깨졌을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진짜 급하게 원래 마감 때여가지고 함부로 뭐 이렇게 연차를 쓰거나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진짜 멘탈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새벽에 연차 상신을 올려가지고 그날 갑자기 집에서 그냥 쉬게 되고 어쨌든 그렇게 전신 거울이 먼저 시작이었던 것 같아. 전신 거울 깨지고 그 사이에 사실 폰이 깨지기 전에도 몇 가지 소소하게 뭔가 이렇게 박살이 나는 것들이 있었는데 너무 소소해서 기억이 잘 안 나고 전신 거울 깨지고 폰도 깨지고 제가 여름에는 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백팩을 메고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백팩을 메면 그 모양 그대로 소금기가 이렇게 하얗게 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깨에 메는 가방을 메고 다니는데 그것도 제가 대구에 있을 때부터 아니지 그거는 거의 엄마 집에 살 때부터 진짜 그거 십몇 년 된 가방이 있는데 에코백처럼 천으로 된 가방인데 이렇게 어깨에 가방 끈이 하나 더 달려있는 약간 그래서 5,000원인가 10,000원인가 주고 샀던 그 가방 정말 잘 메고 다녔는데 그것도 갑자기 뜬금없이 집에 와서 딱 봤는데 어디에 걸려서 찢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가방이 쭉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렸고 그리고 제가 비가 오니까 운동화를 신고 다니기가 좀 그래서 그 다이소에서 파는 고무 재질로 된 신발 있잖아요. 그거를 신고 나갔는데 뒤꿈치가 홀라당 다 까졌어요. 양말을 신고 신었는데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여름 약간 날씨가 더워졌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지금 배탈도 계속 나고 있고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주방에서 쓰는 그 왜 냄새 빨아들이는 주방 후드 있잖아요. 그것도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음식도 해먹지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또 가뜩이나 감정이 땅속으로 막 꺼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신 거울이 깨지던 그 시기부터였던 것 같아. 그때부터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우리 아이돌 친구들이 활동을 안 하기 시작해가지고 좀 뭔가 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탈출구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필 그렇게 시기가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일단 사회생활은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 지금 다니는 회사가 아무리 불만이 많더라도 계약이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어떻게든 좀 웃으면서 보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계약 기간이 다 하기 전에 제가 나 그만둘 거야 하고 털고 나올 생각은 없기 때문에 좀 여러모로 저 스스로의 몸 건강, 마음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조금 더 너무 침울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좀 일부러라도 좀 웃어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집에 오자마자 밥을 먹으면서 유튜브를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오늘 뭘 볼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최근 한 1, 2주 정도는 정말 비보TV랑 셀럽파이브 채널이랑 뭐 봉선 언니 채널 이런 걸 보면서 깔깔거리고 웃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기운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여서 이제 뭐 송은이, 김숙, 신봉선 이외에도 뭔가 보면 재밌을 것 같은 거야.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인데도 이게 막 재밌는 걸 봐도 재밌다는 느낌이 안 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또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는 조금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가지고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에스파의 시트콤 작컨을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지금 에스파 작컨을 보다가 잠깐 또 멈춰놓고 녹음을 하고 있는데 빨리 녹음을 끝내고 그 시트콤 작컨을 마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분 전환에는 역시 돈을 쓰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참 없는 돈을 쪼개서 또 돈을 써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엄마 집에서 가지고 온 이불로 여름 이불 하나, 겨울 이불 하나 이렇게 해서 대충 좀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여름 이불을 샀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아주 노랗고 예쁜 레몬색 여름 이불이에요. 색상 이름 자체가 뭐 레몬 어쩌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냉감 이불을 사려고 했는데 냉감 이불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 수준에서 너무 비싼 거는 살 수가 없어가지고 냉감 이불처럼 뭐 이렇게 만지면 시원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색깔로, 좋아하는 재질로 골라가지고 좀 싼 거긴 하지만 그 위에 덮는 거 하나, 밑에 까는 패드 하나 이렇게 샀는데 네, 굉장히 만족하면서 깔고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제가 뭐 배우려고 했는데 폰이 박살나는 바람에 돈이 없어가지고 결제를 할까 말까 뭐 고민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질렀습니다. 제가 뭐 하나 고민하기 시작하면 정말 고민하느라 시작을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 이번에는 그냥 일단 저지르고 그 다음에 수습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한 30만원 정도 강의를 듣는데 질렀습니다. 선풍기 소리도 이제 슬슬 거슬리기 시작하는데 선풍기도 이제 끌게요.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여름에 녹음하겠나 모르겠네. 자, 그리고 제가 원래 우리 건물에 주차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건물에 주차비를 내면서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그 최근에 제가 사는 원룸에 주차가 한 자리 비게 되었다면서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근데 이게 타이밍이 좀 괜찮았던 게 제가 원래 주차하던 데는 3개월씩 끊어가지고 돈을 미리 선납을 하는데 제가 결제를 6월까지 해놓은 상태였고 7월 3일에 다시 결제를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그 6월까지로 딱 끊길 수 있으면은 7월부터 주차를 바꿔도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주차하던 곳 주인한테 먼저 이 상황을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렇게 해라 라고 하길래 지금 사는 원룸 집주인이랑도 그럼 제가 7월부터 우리 집에 주차를 하겠다 해서 이제 월세 나가는 날 주차비도 같이 넣어드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차가 한 대 비어 있으니까 7월 전이라도 미리 이제 차를 갖다 놔도 괜찮다라고 또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날짜가 딱 그 6월 말이었으니까 이번에 대전 갔다 오는 길에 바로 우리 집에다 주차를 하자 이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와 생각보다 주차장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문을 여는데 문이 계속 그 담벼락에 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좁은 거를 주차할 때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오른쪽으로 붙어가지고 제가 재보진 않았어도 그 밑에 타일 하나 정도밖에 틈이 없었기 때문에 제 손으로 한 뼘도 안 되는 만큼 제가 오른쪽으로 바짝 붙였거든요. 저도 내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주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문을 열고 나올 때 약간 림보 하듯이 약간 묘기 하듯이 이렇게 나오긴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우리 집에다 주차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주차를 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뭐 투싼처럼 좀 큰 차들이 주차를 하고도 생각보다 그렇게 막 좁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내 차는 소나타니까 아니 투싼보다는 공간이 여유롭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갖다 댔는데 와 제 차랑 투싼이랑 같이 서 있는 거를 봤어요. 근데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나타 너 이놈 아주 대단한 녀석이었구나. 혼자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 이렇게 했었는데 여튼 그래도 어쨌든 멀리 있어가지고 내가 바로바로 볼 수 없는 곳에 있는 것보다는 어쨌든 우리 건물에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데 주차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마음이 낫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굉장히 큰 거를 간과했는데 제가 냉장고 코드를 안 뽑았네요. 야, 근데 진짜 나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냉장고 코드를 뽑아놨다가 다시 꽂는 걸 까먹어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는 양해를 진짜 좀 구할게요. 제가 에어컨이랑 선풍기는 포기하더라도 냉장고는 이제 뽑지 않고 냉매 소리가 나더라도 그냥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조금만 이해를 해주세요. 나도 이제 녹음을 하다가 알았네. 그래도 지난주까지는 계속 코드 뽑고 소리 안 나는 상태에서 하긴 했는데 오늘은 뭔가 에어컨도 틀어져 있고 선풍기도 틀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냉장고 소리를 신경을 못 썼어. 그래도 어쨌든 냉장고 소리는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은 또 평일인데요. 제가 주말에 약속이 또 있어가지고 미리 녹음을 하려고 그 약속을 잡자마자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못했던 보건소 건강검진 결과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또 갑자기 혹시나 팟빵 댓글이 있을라나 싶어가지고 녹음 전에 또 팟빵에 들어가 봤어요. 아니 근데 이게 누구야. 본인이 나온 방송도 안 듣는 저의 친구 미니팸이 제 방송을 제대로 듣고 댓글까지 남겨준 거예요. 아주 영광입니다. 뭐라고 썼나 보니까 가만있어 봐. 이거 이틀 전에 썼네요. 오늘 녹음하는 날 기준으로 7월 4일인데 7월 2일에 뭘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댓글을 썼을까? 제대로 들은 거 맞아? 어쨌든 댓글을 3개나 달아줬는데 제가 이제 박살난 전화기와 함께 박살난 멘탈, 요 지난주 거죠. 요거에다가 댓글을 2개나. 그래서 첫 번째로 희미님의 박살난 멘탈 다시 뭉쳐. 저는 2년 썼는데 고장나서 23 울트라로 바꿨답니다. 2년 되면 고장난다고 생각해봅시다. 응원해요. 빠숑 우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박살난 회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폰을 바꾸려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생각지 못했던 때에 박살이 난 게 저의 멘탈을 흔들어 놓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첫 번째였구나. 어쨌든 두 번째. 빠숑맨!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닌 모두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응원해주는 히미스타님. 맞습니다. 저는 사실 나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기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잘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비욘세님이 예전에 방송에서 내 주변에 6명이 나의 유니버스를 만든다, 나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좀 적게는 6사람부터 많게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다 신나고 다 즐거워야 나까지 좀 덩달아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지. 주변에 전부 다 기분 나빠 죽겠고 전부 다 하는 일 안 되고 이러는데 나 혼자 하는 일 잘 되면, 물론 제가 잘 되면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는 생기겠지만 어쨌든 마음이 서로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냥 다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야 솟아라 빠숑맨. 희미가 솟아나도록 네, 열심히 응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댓글은 구독자 100명을 실제로 만나면 엄청 많은 거지요. 꾸준히 뭔가를 한다는 건 대단해요. 희미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고마운 것. 전부 다 하트 이렇게 다 찍어줬는데 내가 100회 특집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댓글을 써주셨나 모르겠는데 사실 그 100회 특집 방송을 누구랑 녹음을 할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마 큰 이변이 없으면 마루님이랑 하긴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생일쯤이어가지고 집에 내려가기도 할 거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이 이제 마루님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 내려가는 김에 대구도 한번 들릴 것 같긴 한데 근데 진짜 솔직히 제가 아마 아직까지 대구에서 방송을 하고 있었다면 미니팸님을 초대를 했을 거예요. 저를 제일 잘하는 친구이기도 하고 뭔가 되게 무심하게 신경을 또 많이 써주는 친구여가지고 그 미니팸님이랑 또 녹음을 한번 하고 싶은데 이번에 뭐 100회에 녹음을 못하더라도 언제든지 제가 시간을 내서 또 한번 부산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안리에 또 이제 파도 소리 들으러 한번 가야 되는데 어쨌든 미니팸님 댓글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냥 짧게 뭐 화이팅 이렇게 쓴 것도 아니고 3줄 4줄씩 이렇게 엄청 많이 써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조만간 우리 또 미니팸님이랑 통화를 하면 또 3시간 금방 가거든요. 지금 이상하게 밖에서도 소음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방송 제목을 원래는 보건소 건강검진 다녀온 결과 뭐 이런 걸로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제목에다가 소음주의 이런 거 좀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지?
자, 그럼 오늘 원래 하려고 했었던 보건소 건강검진 결과 얘기. 네. 근데 사실 제가 결과를 봤어요. 봤는데 길게 할 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짧게 방송을 좀 마치려고 이 내용으로 녹음을 하려고 한 건데 또 말하다 보면 길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평일 녹음은 꽤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게다가 지금 회사 마감철이랍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항상 회사 마감철이랑 내 정혈주기랑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마감만으로도 굉장히 피곤한데 정혈까지 더해가지고 세상 너무 피곤합니다. 자, 일단 그날 그 보건소에 갔을 때 건강검진 안내문을 주셨었거든요. 거기 이제 검진 순서가 적혀 있는데 그때 제가 갔다 왔단 얘기하면서 그 얘기 했었죠. 2층에서 접수하고 혈압 측정하고 그리고 의사 문진하고 그 다음에 3층으로 가가지고 영상의학실에서 그 엑스레이 흉부 X선 촬영하고 그 다음에 임상병리실에서 혈액검사 그 피 뽑고 그리고 소변 검사까지 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안내문에 보면 검진 결과 확인 이래가지고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확인할 수 있고 검진일로부터 5일 이후에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는 공공보건 포털, 보건소 온라인 민원 서비스, 진료 검사 현황 조회, 검진 검사 결과 조회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된다고 돼 있었는데 저는 이 공공보건 포털이라는 그 말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검색창에다가 보건소라고 쳤더니 나오더라고요. 사실 회사에서 검색을 해봐가지고 자세히는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시간 있을 때 자세히 보려고 하는 거고 혹시 이제 이런 검진을 하고 나서 방문을 하면 보건소 2층에 건강관리센터에 가면 이제 신분증 보여주면서 결과를 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일단 온라인으로 봤으니까 온라인으로 짠 제가 이제 이 보건소를 로그인을 해놨어요. 그 검진 검사 결과 조회에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회사에서 검사 내역을 조회를 했을 때는 그냥 건강검진 내역 한 건 이것만 떴었거든요. 물론 과거에 했던 거는 떠 있었는데 이번에 보건소에서 검진했던 거 내역은 건강검진 내역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일단 지금 보니까 뭐가 좀 더 많아진 것 같아가지고 하나씩 열어서 볼 건데 이것도 제가 인터넷 뭐 테스트 이런 거 할 때처럼 마우스를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하나씩 한번 눌러볼게요. 일단 제 거 딱 들어오면 건강검진 내역이 한 건 있어요. 그러면 6월 22일에 관악구 보건소에서 청년 1인 가구 기본검사 이렇게 돼 있고 상세 보기를 눌러봅시다. 다른 거는 다 정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제가 정상 값이 아닌 게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가 요잠혈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저 요잠혈이라는 말이 뭔지 몰라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근데 일단은 이상값이라고 적혀 있는 거니까 이상한 거겠죠? 근데 이게 연령대별로 뭐 오는 질병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어린애들한테도 되게 자주 오고 생리를 할 때 검사를 하면 이게 나올 때도 있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특별한 치료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또 검사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뭔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진짜 회사에서 마침 되게 일이 없을 때 이거를 조회를 해봐가지고 다 막 이것저것 다 뒤져봤는데 뭔가 좀 딱 부러지게 좀 시원한 그게 없더라고요. 보통 어떤 질환이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요자멸은 뭐 전부 다 찾아보면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뭐 다음에 검사하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자멸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합니다. 뭐 이런 글들이 많아서 보다가 짜증나가지고 껐고요. 그리고 제가 백혈구 수치가 낮다고 나왔어요. 나도 이거는 진짜 이런 결과는 처음 보는데 백혈구 수치가 일단 이상값이 나왔는데 그게 하한이다. 적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백혈구가 적구나. 근데 백혈구가 적다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막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모든 증상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면역력 떨어져가지고 없던 비염 생겼죠. 막 몸에 피로 엄청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다 기억나진 않는데 그거를 읽으면서 하나하나 전부 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증상이구나. 이게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서 이런 건가. 근데 백혈구 수치에 대해서도 제가 안 그래도 이거 결과 보고 되게 진지하게 마루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냥 은연중에 나 백혈구 수치가 적대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루님도 걱정이 돼가지고 또 이걸 찾아봤나 봐. 근데 이것도 딱히 그냥 둘 다 각자 찾아본 내용이 그냥 이렇다 할 뭐 방법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다음에 이제 벌써 2024년 하반기인데 아마 조금 여유로울 때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했다고 회사에서 안 해주고 이런 거 아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가능하면 제가 10월이나 11월쯤에 조금 한가로울 때 회사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을 한 번 더 가볼 생각이고, 그때 만약에 똑같이 이상값이 나오면 그때는 조금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근데 제가 사실 20대 때까지는 그게 무서워서 건강검진을 안 했어요. 되게 큰 병이면 어떡하지? 큰 돈 드는 병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애초에 그냥 모르고 죽는 게 낫다 라고 생각해서 건강검진을 20대까지 안 했다가 30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건강검진이라는 걸 해봤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는 그래도 이상값이 없었는데 희한하게 네, 이번에 이상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2장인가? 2페이지인데? 잠깐만. 두 번째 페이지. 이상값이 하나 더 있었구나. 다른 거 다 정상인데 총 콜레스테롤 정량이 상한값이네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은 높다. 이건데 사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보건증 끊으러 갔을 때였나? 하여튼 그때도 제가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저희 가족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기름진 거 덜 먹고 좀 몸에 안 좋은 거 덜 먹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콜레스테롤은 저 20대 때부터도 그게 가족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콜레스테롤 정량은 상한인데 그냥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당 검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냥 다 싹 다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상값이 3개가 나왔는데 전부 다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할 순 없다. 근데 이거 밑에 제가 두 번째 장을 안 봤는데 판정에 뭐라고 써있냐면 정상 B, 그러니까 되게 A급은 아닌가 봐요. 기타 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이렇게 적혀있고 소견에 소변 검사상 혈뇨 소견 보이니 재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검사 시 계속 혈뇨가 보이면 의료기관 상담 바랍니다. 여성은 생리시 검사하면 혈뇨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맞네. 내가 이 두 번째 장을 안 보고 첫 번째 장만 보고 지나갔었는데 여기도 그렇게 적혀있네요. 생리시 검사하면 혈뇨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부정출혈이 굉장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혈뇨가 그다지 이상하진 않아요. 네, 혈액 검사상 백혈구 수치가 약간 낮습니다. 몸 상태에 따라 일시적일 수 있지만 증상이 있거나 지속 시에는 혈액 내과 상담하십시오. 이거 제가 앞에서 다 했던 얘기 아닙니까? 제가 두 번째 장을 안 봐서 이런 결과가 적혀 있는지 몰랐거든요. 어쨌든 인터넷에서 찾아본 거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식이 운동요법 하십시오. 네, 사실 지금 제가 운동을 아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운동 해야죠. 네, 근데 식이 운동 해야죠. 네, 하겠습니다. 자, 끝! 자, 이렇게 끝나면 너무 심심하죠. 그 옆에 간염 검사에 한 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내가 간염 검사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피를 뽑으면 나오나? 이것도 6월 22일 관악구 보건소에서 간염 검사 이렇게 돼 있어요. 상세 보기. 검사 결과 정상값입니다. 다 정상값이에요. B형 간염 표면 항체, A형 간염, A형 간염 항체, C형 간염 항체, 일반 네, 다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검사 한 건이 있거든요. 이게 뭐지? 이거 근데 엑스레이 찍으면 갑상선 검사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관악구 보건소에서 갑상선 검사 이렇게 돼 있는데 갑상선 검사 결과도 다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 검사가 2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하나는 관악구 보건소고 하나는 제 엄마 집 동네 거기 보건소에서 2014년에 제가 엄마 동네에서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10년 만에 검사를 했네요. 옛날 거 먼저 볼까? 옛날 거 2014년 거 정상. 그 다음에 2024년 이번 거 정상. 그 다음에 임상병리 검사가 또 2건이라고 떠요. 그럼 또 하나는 옛날 거겠죠? 네, 또 2014년에 옛날 거 있는데 옛날 거 먼저 볼까? 임상병리 검사 조회 결과 시겔라, 장티푸스, 정상. 네? 시겔라는 뭔지, 시겔라 뭔지 찾아볼까? 시겔라, 이질. 이질입니다, 이질. 이질 뭔지 아시죠? 그 설사, 균, 나쁜 균. 네, 그런 얘기고, 장티푸스도 아마 뭐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임상병리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거에 2014년에 정상. 그 다음에 2024년 최근 결과. 임상병리 검사가 왜 이렇게 많아요? 정상. 근데 또 중간에 T 콜레스테롤 이상, 상한 이렇게 돼 있고, 이건 뭐지? WBC를 지금 제가 찾아봤는데 백혈구 수치. 네, 백혈구 수치 낮다고 했고 계속 똑같은 게 여러 건에 걸쳐서 결과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요자혈 또 적혀있고, 나머지는 다 정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전체적으로 뭐를 주의하세요라고 했던 거에서 요잠혈이랑 콜레스테롤? 네, 그게 2개가 제일 큰 그건 것 같아요. 백혈구 수치가 낮은 거는 컨디션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지금 컨디션으로 봐서는 그럴 수도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와, 제가 금방 끝낼 거라 했는데 벌써 30분 동안 혼자 떠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도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 공방을 가야 돼서, 그때는 뭐 평일까지는 아니고 토요일날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하고 업로드를 해놓고 일요일에 큰일녀 공방을 가는 루틴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달력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큰일녀 공방이 일요일이어가지고 아마 큰일녀 공방 후기를 바로 그 주에 내보내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는 제가 또 인터넷 테스트를 하나 찾아놔가지고 그거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주에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 공개 방송 후기를 아마도 별 문제가 없다면 할 것 같고, 7월 마지막 주에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8월에도 좀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열심히 뭐든지 주제를 한번 잘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짜로 여기까지입니다. 엄청나게 짧죠? 사실 지난번에 제가 평일 녹음을 했다가 평일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말을 너무 많이 한 나머지 시간도 굉장히 늦게 끝났고 목도 되게 많이 쓰고 편집하면서 내가 왜 이랬지?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은 적당히 이쯤에서 조절해서 끊어보겠다. 정말 100회가 가까운 이 시점에도 얼렁뚱땅 한 회차를 이렇게 말아먹고 튀는 히미스타. 그래도 제 이런 말들을 듣고 계시는, 여기까지 다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워낙에 말이 너무 많고 목소리 톤도 약간 좀 찢어지기도 하고 게다가 사투리까지 쓰다 보니까 한 번에 막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이렇게 쭉 듣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래도 쭉 듣기에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하실 때는 쭉 연달아 듣지 않더라도 조금씩 끊어가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 협업 제안, 방송 후기, 질문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일상 공유, 생존 신고도 많이 해주세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아까 에어컨 틀어놨을 때는 엄청 춥더니 지금 에어컨이랑 선풍기랑 다 끄고 나니까 너무 덥네요. 지금 또 등에 땀이 엄청 나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모쪼록 펑크 없이 화요일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도 응원 좀 해주세요. 힘이여 솟아라 빠숑 맨, 우리의 조각들도 그리고 히미스타도 모두 힘이여 솟아라.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